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처럼 빠르고 깊이 있게 하지만 절대 지루하지 않게 정보의 바다를 안내해드릴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기다리고 있죠? 맞습니다. 오늘이 2026년 4월 18일 토요일인데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용광로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의도가 아닙니다. 바로 부산 북구 갑 재보궐 선거 지역구입니다. 부산 북구갑. 지금 진짜 모든 시선이 쏠려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요. 보통 우리가 선거 판세를 분석할 때는 잘 그려진 지도를 딱 펴놓고 보잖아요. 여당 텃밭, 야당 경합지 이런 표심의 등고선을 따라가면 대충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이 지역구는요. 우리가 들고 있던 나침반이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나침반이 고장났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기존의 선거공학이나 진영논리, 심지어 정당 프리미엄이라는 한국 정치의 그 굳건한 공식 자체가 완전히 박살나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학습자 여러분께 명확히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쏟아지는 방대한 분석과 보도자료들을 모두 다룰 거고요.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원문 자료에 담긴 흐름을 객관적으로 파헤치는 게 목표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히 누가 배지를 달 것이냐 이게 아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와 하정우 전 대통령실 AI 수석이 맞붙는 이 기형적인 대결 구도가 한국 정치 지형 전체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그 이면의 맥락, 즉 Y를 파악하는 겁니다. Y를 파악한다. 좋습니다. 네, 지금 저희 스튜디오 배경화면 한번 보실까요? 저기 띄워진 부산의 역동적인 스카이라인, 그리고 그 위에 겹쳐진 아주 복잡한 정치 지형도 다 보이실 텐데요. 이게 바로 오늘의 전장입니다. 와, 시각적으로 보니까 더 복잡해 보이는데요.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보죠. 첫 번째 액션. 선거판이 이렇게 요동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부산 이주잖아요. 맞습니다. 당에서 제명당한 한 전 대표가 부산 북구 만덕동 대단지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딱 맺으면서 모든 체스 게임이 시작됐죠. 전세 계약이요? 야, 이거는 진짜 뼈를 묻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단순히 주소지만 옮긴 게 아닙니다. 동네 중학생들하고 막 사진도 찍어주고 덕천시장 미용실에 앉아서 지역 주민들하고 수다를 떨었거든요. 그러면서 내 정치의 시작과 끝을 이곳에서 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요.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라면 의뢰, 가장 안전한 요새인 대구를 택하는 게 일반적인 공식 아니에요? 보통은 그렇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제명당에서 소속 정당도 없는 인물이 왜 하필 바람이 거세게 부는 부산 낙동강 벨트 한가운데로 뛰어든 건지 그 심리가 참 궁금하거든요. 그게 바로 한 전 대표가 노린 아주 날카로운 정치적 레버리지입니다. 자료들의 분석을 보면요. 1992년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로 부산에서 무려 30년 넘게 대권주자급 보수 정치인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 30년이나요? 네, 그러니까 부산 유권자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도 거물급 플레이어 하나 키워보자 이런 지역적인 갈증이 엄청나게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도 가면 안전하게 배지는 달겠지만 전국적인 판을 흔들 폭발력은 없다 이거군요. 정확합니다. 또 반면에 부산에서 그것도 무소속으로 생활한다면 그건 영남권 전체를 흔드는 동남풍의 진원지가 되는 거거든요. 와, 마치 돌아갈 배를 싹 불태워버리는 배수진을 친 거네요. 그런데 제가 학습자 여러분 입장에서 딱 드는 의문은 이겁니다. 아무리 인물론이 중요해도 1번, 2번 하는 그 정당 간판의 조직력을 무시할 수 있나요? 당밖의 인물이 과연 보수 전체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까요? 평상시라면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지금은 위기 상황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위기 상황이다? 네, 시민들은 지금 정당의 간판보다 자신들을 대변해줄 대권주자에 훨씬 더 목말라 있거든요. 한 전 대표 스스로도 보수 재건의 열망을 명분으로 꽉 쥐고 있고요. 위기 국면에서는 정당의 시스템보다 리더십의 서사가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아하, 정당 단판보다 인물의 중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특이점이다. 이거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여권인 민주당이 과연 이 강력한 중력에 맞서서 누구를 링 위에 올리느냐 이겁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죠. 민주당이 내세우려는 카드가 바로 고향의 부산인 하정우 전 대통령실 AI 수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딜레마가 좀 있어요. 일단 대중 인지도가 좀 낮아서 사람들이 영화배우 하정우 씨를 먼저 떠올린다는 핸디캡도 있고요. 네, 이름이 같으니까요. 근데 더 큰 논란은 라디오 인터뷰 발언이었죠. 대통령이 남으라고 하면 청와대에 남겠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아, 그 발언. 진짜 정치적으로는 최악의 워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걸 더 큰 틀에서 연결해보면요. 선출직 공직자는 철저하게 유권자, 즉 시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국회의원은 시민의 대표니까요. 그런데 출마 여부의 결정권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넘기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인 건 본인이 지역을 대표하는 독립적인 정치인이 아니라 그냥 임명직 참모라는 걸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된 겁니다. 전문가님, 근데 여기서 제가 반론 하나 해볼게요. 참모 입장에서는 본인을 발탁해준 대통령의 국정과제, 특히 AI 쪽을 돕고 싶은 마음이 클 수 있잖아요. 이런 충성심이 정치판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기업이라면 그 충성심이 훌륭한 덕목이 되죠. 하지만 정치판은 권력 투쟁의 장이잖아요. 누군가의 대리인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순간 아주 치명적이게 됩니다. 대리인 프레임.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이 틈을 절대 놓치지 않았죠. 곧바로 이게 무슨 마이클 조던이나 빌 게이츠급이냐? 왜 아빠한테 허락을 받고 정치를 하느냐? 이렇게 아주 강하게 공격을 했거든요. 이른바 아빠 찬스 비유를 쓴 거죠. 와, 아빠 찬스요. 진짜 뼈 때리는 워딩이네요. 그러니까요. 이 프레임이 먹히면 선거구도 자체가 이재명 아바타 대 한동훈 이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부, 특히 친명과 친문 갈등 상황에서는 아주 우려 섞인 시선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판이 커져도 너무 커졌네요. 자, 여야의 핵심 인물들이 이렇게 정해졌다면 이제 남은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전 대표의 친정이었던 국민의힘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무소속 한동훈, 민주당 하정우,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까지. 이거야말로 예측 불가의 멕시칸 스탠드오프 아닌가요? 세 명이 서로 총을 딱 겨누고 있는 대치 상황이요? 맞습니다. 이거 선거 판도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3자 구도에서 누가 웃을 것인가 하는 문제죠. 지금 국민의힘 내부도 엄청난 내전 상태잖아요. 부산 지역 의원들은 한동훈을 복당시켜라 아니면 무공천해야 한다 난리고요. 반면에 미국에 가 있는 장동혁 당대표는 절대 안 된다, 무조건 투보된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네, 지금 당이 거의 둘로 쪼개진 상황인데요. 여기서 분석 자료들을 보면 상반된 두 가지 예측이 나옵니다. 어떤 예측들이죠? 첫 번째는 전형적인 3자 구도 필패론입니다. 보수표가 무소속과 국민의힘으로 갈리면서 민주당 후보가 40% 남짓만 가져가도 승리할 거라는 시각이죠. 당 지도부가 노리는 자폭 스위치 전략이기도 하고요. 후보를 내서 한동훈을 같이 끌어내리겠다. 진짜 독한 셈법이네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아주 흥미로운데 바로 유권자들의 자발적 단일화 현상입니다. 과거 이 지역 대선 데이터를 보면요. 보수 진영의 김본수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무려 11%포인트 차이로 압도했던 텃밭이거든요. 11%포인트 차이요? 꽤 컸네요. 네, 그러니까 선거 막판이 되면 보수 유권자들이 당선 가능성 없는 국민의힘 공식 후보 대신에 될 사람인 무소속 한동훈에게 표를 몰아버리는 쏠림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예측입니다. 야, 유권자들이 당 지도부 머리 꼭대기 위에서 직접 교통정리를 해버린다는 거네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박민식 전 장관이 후보로 거론되는 것도 결국 끝까지 단일화를 거부해서 한동훈 득표율을 주저앉히려는 그런 움직임이었군요. 정확히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학습자 여러분,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 북구 갑선거에는 숨겨진 거물급 플레이어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현재 북구갑 국회의원이자 유력한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합니까? 여기서 아주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유권자들 사이에서 아주 정교한 교차 투표 심리가 작동할 수 있거든요. 교차 투표요? 시장 따로 국회의원 따로 찍는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다각화하는 거죠. 부산시장으로는 동네 골목을 잘 다져온 전재수 의원을 밀어주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는 중앙 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대권주자 한동훈을 찍는 겁니다. 아, 양쪽의 힘을 다 이용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극대화하겠다. 이 야무진 심리네요. 그렇죠. 정당의 간판보다 실리를 택하는 아주 고도의 정치적 소비행입니다. 이거 정말 소름 돋는 계산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한 전 대표가 전재수 의원을 향해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통일교 까르띠에 시계 수수 의혹인데요. 그 시계 의혹 아주 뜨거운 감자죠. 그니까요. 근데 전문가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합동수사본부에서 이미 이 건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결론을 냈잖아요. 네, 법적 처벌 기간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가 왜 다 끝난 사건을 이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건가요? 그게 바로 한 전 대표가 파놓은 치명적인 법률적 정치적 함정입니다. 한 전 대표가 왜 이 이슈를 집요하게 파고드느냐면요. 전 의원을 시계 수수로 처벌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전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방어를 하다 보면 받았다, 안 받았다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안 받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가 나중에 정황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그건 새로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됩니다. 와, 잠깐만요. 그러니까 시계 수수 자체는 처벌 못해도 유권자한테 거짓말을 한 걸로 엮어서 새로운 선거법 위반 덫을 놓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 의원이 지금 명확한 해명을 피하고 합수본의 수사 결과 뒤에 숨어서 방어만 하고 있는 거죠. 한 전 대표는 이 딜레마를 계속 흔들어서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에게 치명상을 입히려는 아주 고도의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야, 진짜 기가 막히네요. 하정우 수석한테는 아바타 프레임으로 맹폭을 가하고 전재수 의원한테는 허위사실 공표라는 지뢰를 갈아두고 겉으로 보면 흔한 네거티브 같은데 밑바닥에는 숨통을 끊어버릴 정교한 수싸움이 겹겹이 깔려 있었네요. 네, 이게 바로 최고 수준의 정치 공학이자 심리전이죠. 자, 오늘 깊이 파헤쳐본 부산 북구 갑 재보궐선거. 학습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건 정말 단순한 지역선거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 한동훈이라는 보수 잠룡의 생존 여부, 그리고 기존 거대 정당 정치의 붕괴까지 보여주는 아주 거대한 체스판이었어요. 정말 모든 정치적 모순과 전략이 응축된 곳입니다. 학습자 여러분,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로우셨습니까? 저 정치인들의 이 복잡하고 무서운 셈법이 결국 여러분의 일상과 삶, 지역의 예산과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실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제 머릿속을 내내 떠나지 않는 도발적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학습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에 무소속인 한동훈 전 대표가 거대 양당의 후보를 모두 꺾고 여기서 승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삼자구도에서 무소속이 압승을 거둔다면요?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 정치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왔던 정당 프리미엄이나 당에 대한 충성도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소멸하는 신호탄이 아닐까요? 당의 깃발이 없어도 개인의 중력만으로 대권주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증명되는 거니까요. 정당 대권 주자의 시대라. 진짜 기존 정치권이 공포에 질릴 만한 시나리오네요. 과연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도 이 판의 흐름을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게임의 룰이 바뀌는 현장이네요.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가 여러분이 뉴스의 이면을 날카롭게 읽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 흥미진진한 여정에 함께해 주신 학습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아주 차갑고 예리하게 지식의 조각들을 맞춰보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